이번에 관악구 피자 가게 사건을 보셨나요? 뉴스 보니까 그 사장님 주변 평판들이 좋더라고요. 친절했다, 성실했다, 인사성이 밝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사람 3명을 죽인 살인마예요. 옛날에 서진해관 룸살롱 사건이라고 꼬꼬무 시즌 1에도 나올 만큼 우리나라 역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23살짜리 조폭 흉내내던 청년이 거대 조직인 만보파와 시비가 붙어서 엄청난 살인극으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주범인 고금석은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고요. 모범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분교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면서 기부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화가 잘 안 되는 대부분의 범죄자와 달리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했다고도 해요. 법정에서 그는 이런 진술을 했었답니다. 피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파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문명을 이루고 사회화가 되고 이성이라는 브레이크로 그 본능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 아시죠? 우리 안에는 누구나 리처드 파커가 있습니다. 폭력성, 분노, 파괴 본능이라는 맹수가 숨어 있어요. 어떤 범죄자를 보면서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극단의 상황에서 어떤 인간이 될지 말입니다. 평소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돈 걱정에 숨이 막히고 세상 모두가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도 내 처지에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본능은 제어되지 않고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불평만 가득한 사회의 루저들, 피폐해진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까이 하면 피해를 줄 것 같고 대화도 힘들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제 삶 지키기도 버거운데 왜 굳이 감당해야 하나 싶습니다. 의지도 없고 갱생도 안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하고 착한 가난한 사람의 모습?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진다면 너무 마음 따뜻해지는 일이죠. 정말 뭐라도 나눠주고 싶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다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살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직접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뭔가 다른 누군가나 제도나 어떤 매개체가 대신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또 너무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왜 나에겐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덜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더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나라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다 같이 손잡고 행복하자는 동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삶이 너무 험해지면, 사람이 막다른 곳으로 몰리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가난과 소외는 결국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피폐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면 그들은 짐승이 돼요. 짐승이 늘어나면 열심히 살아온 우리도 위험해지겠죠. 영화 기생충이 괜히 나왔겠어요? 차라리 설국열차처럼 계급별로 구역을 나눠서 각자 자기 구역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서로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평화로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같은 거리를 걸어다니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잖아요. 격리가 불가능한 사회인데 어떡해요. 지금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죠. 밥 굶는 사람이 없어요. 노숙자도 흰쌀밥을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치안이 좋은 거예요. CCTV 같은 건 그 다음 이유고, 본질은 거지도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기본적인 안전망에 있어서라고요.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을 하고 이제는 스포츠며 문화며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과거에 상상도 못할 신문물들로 가득해져서 사람들 입에서 세상 좋아졌다를 달고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명 과거 사람들이 봤을 땐 유토피아가 따로 없을 텐데 여전히 나만 불행한 게 억울하다 하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고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것조차 누리지 못할 때 그 상대적 박탈감이 분노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밥 세끼는 보장된 사회에 살게 되었지만 IMF 이후로 빈부격차가 빠르게 벌어졌죠. 예전에는 모두가 같이 가난했고 또 경제 호황도 함께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점점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금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의 화려한 삶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평범의 기준은 올라갔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 된다. 나는 착하게 살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누적될수록 마음속 브레이크는 점점 마모되는 거예요. 조커는 살인마고 미친놈이죠.
타고난 루저니까 그냥 밑바닥 인생을 받아들이고 벌레 취급당하면서 살았어야 할까요? 그는 어떻게 살았어야 존중받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도 사람이었기에 자아가 있고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조커가 유일하게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받은 순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였어요. 존재감을 인정받은 건 피를 흘리게 했을 때였죠. 이게 그냥 영화라서 허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애들도 이런 심리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안 주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 이유가요. 그렇게 잘못을 해야만, 말을 안 들어야만 부모가 눈을 마주치고 반응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커들이 판치는 세상 다들 바라지 않죠. 이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인데, 우리도 다른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처럼 총등 강도가 강탈하고 소매치기가 넘쳐나고 거리마다 구걸하는 사람들,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 유괴, 납치, 장기매매, 마약이 판을 쳐서 거리 하나가 좀비떼들로 가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답은 무엇일까요? 잠재우는 것. 잔혹한 워딩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전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면의 맹수를 길들이려면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외로움 같은 것들에서 최소한의 안전 밸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영업 좀 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퇴로를 마련해 줍니다. 고객들은 그 분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방어기제 가득한 채로 영업사원을 상대해요. 당하기 싫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답답하다고 논리적인 말들과 팩트로 막 코너로 몰아넣으면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반발하거나 재수없어 너한테 안 사 이렇게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퇴로를 주지 않으면 자포자기하거나 분노가 폭발합니다. 100번 옳은 말도 퇴로를 막아버리면 독이 되는 거예요. 팩트만 들이대면서 상대의 선택지를 빼앗는 태도는 반발과 폭발을 낳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또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생충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고 도태돼 버려야지 뭐, 이건 자연의 섭리지 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누구도 억지로 친해지긴 싫잖아요. 도와주려고 해도 대화도 안 통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 부정적인 인간들, 저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내 삶이 흔들릴 것 같다고 느끼는 건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안 될 놈들이 안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을 보자고요. 같이 공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면 그들은 맹수가 됩니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모두가 위험해지잖아요. 당신의 재산과 안전이 무너지는 걸 바라나요? 오징어 게임 같은 가혹한 서바이벌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방식은 시장과 안전의 붕괴를 낳아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소비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는 위협이 닥치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앙 네가 뭔데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내 손에 죽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무서워서 도망치기만 했다면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잠재운다는 건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지 않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깔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굶주림은 흰쌀밥이 아니고 그건 너무 이미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최소한의 조건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걸 가진 사람들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이들을 끌어내리려는 심리가 가득한데,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내키지 않아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난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벽은 분노를 키우고 제어할 수 없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호랑이 리처드 파커는 주인공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죠. 맹수를 돌보는 일이 곧 본인을 살리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사람들 안에 있는 리처드 파커를 잠재우고 길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최소한의 먹이를 주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맹수는 우리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괴물은 우리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평범한 얼굴 속에 숨어 있다가 외면과 무시와 방치 속에서 깨어납니다. 복지나 누군가를 돕는 일을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난하기보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셨으면 해요. 내 것을 빼앗긴다는 기분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내 안전과 내 가족의 평온이잖아요. 세상은 모두가 동등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열이 있다는 시선들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오히려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복지와 안전망은 누군가에게 퍼주는 자비가 아니라 불평등이 내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장치이자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사회 안전 투자 아닐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